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요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궁금하신 내용 중에 이제 뭐 공부용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메인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거를 좀 알아두면은 확실히 테마에 대해서 이게 좀 슬슬 조심해야 되나? 아무래도 주식하면서 세력주에서 결국 개인들이 가장 크게 박살이 날 때가 고점 주변에서 따라잡고 손절 못 치고 하다가 마이너스 30% 50%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이너스 뭐 한 30% 하락 맞는 걸 피하는 방법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의 단기 고점을 나타내는 징후. 자, 그래서 내용이 이제 뭐 시간에서 매매를 하시나 봐요. 시간의 매매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전주 금요일에 시간의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어떤 종목이. 그래가지고 이미 지난 내용이니까 이미 종목들은 움직인 이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공부용 영상이니까 상한가 간 내용이 공동특허 내용 부각인데 16년 3월 엄청 오래전이죠. 지금이 2024년이고 엄청 오래전입니다. 거의 조금 더 올림 처리까지 하면 10년 이전에 특허 내용 부각으로 상한가를 보내는 게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10년 전, 근 10년 전에 특허 내용을 부각시키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게 유리기판에 대해서 기존에 부각이 안 됐던 애들 시세를 주려고 그냥 이 특허 내용을 정말 옛날 거잖아요. 끌고 온 걸로 봐야 할지. 자, 그래가지고 시간에 뉴스가 KNJ 차세대 핵심 유리기판 삼성과 공동 특허. 근데 이 특허가 16년 보면은 뭐 강세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피롭틱스, HB 테크놀로지, Y시캠 뭐 등등 해가지고 공면 유리기판용 폴리싱 장치에 대해서 공동 특허를 보유한 사실 부각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공동 특허가 있는데 이 특허가 2016년 3월 10일 날 특허청에 특허권 등록 엄청 오래됐잖아요. 즉 옛날 뉴스인데 지금 시간의 상한가 이걸 통해 가지고 보내는 게 맞나? 자, 그래서 이 종목이 KNJ 이날이겠죠. 해가지고 자 4월 5일 보면은 뉴스가 이런 거 장중에 있었던 뉴스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날 윗꼬리 달고 시간에 상 보내고 다음날 갭 뜨고 거기서 슈팅 만들고 고점 만들고 쫙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있었는데 자 이럴 때 이제 우선적으로는 테마에서는 단기 고점을 나타내는 징후 중에 중간중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후발주자들이 너도 나도 치고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구간 생기기 시작하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후발주자라는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테마가 딱 등장을 했는데 테마가 등장을 하고 거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너도 나도 하는 테마가 있고 기둥 이번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 기둥 같은 종목은 뭐였죠? 피롭틱스랑 Y시캠이 든든하게 끌고 올라왔어요. 얘네들이 상승률을 거의 뭐 150%막 이런 식으로 갖다 끌고 올라오면서 나머지 애들이 얘들 보다가 유리기판 세네 하면서 HB 테크놀로지 부각되고 그 다음에 뭐 JNTC, SKC는 아직은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뒤에 움직였죠. 일자들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피롭틱스랑 Y시캠이 언제부터 움직였는가? 얘 3월 28일, 피롭틱스 Y시캠 3월 27일, 3월 말부터 얘네는 움직였고 나머지 움직인 애들이 보통 이제 4월로 넘어왔죠. 즉 며칠 후부터 움직였어요. KNJ 언제 움직였죠? 4월 5일. 아까 전에 3월 28일, 3월 27일인데 한 실거래일 한 5일 정도는 차이가 나겠죠. 요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거든요. 후발주자들이 너도 나도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테마에 따라서 이게 후발주자라고 표현하기 어중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테마에 기둥이 없는 경우, 즉 메인 종목이 부재하는 테마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테마는 좀 사실 좋진 않아요. 메인 종목이 부재하는 테마들은 크게 힘 주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냥 우리가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에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주는 탄탄한 기둥 같은 종목이 있어야겠죠. 그 기둥을 중심으로 기둥을 한 두 개, 세 개 해놓고 그 위에다가 뭐 지붕, 언끈, 그 아니면 그 위에 뭐 건축을 위해서 층수 올리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지면에 대해서 탄탄한 바닥, 지면, 탄탄한 기둥 받고, 즉 메인 뼈대를 먼저 설정을 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좋은 테마일수록 일단은 기둥 같은 종목들이 존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미친 듯이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이 부실한 테마도 분명히 있어요. 보다 보면은 그런 테마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약하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런 기둥이 없는 경우, 테마가, 어떤 A 테마가 등장을 해요, 시장에. 근데 기둥이 없으면은 이제 거기에 1, 2, 3, 4, 5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부각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 테마 자체에 누가 결국에는 돈이 한 종목에 미친 듯이 쏠리면서 오씨 이거 뭔 종목이야?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종목이 움직이니까 미친 듯이 가니까 관심 갖고 이 종목 지금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아 재료구 유리기판이구나. 그러면서 그 유리기판이랑 연계된 종목들이 뒤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둥 종목이 중요해요. 시장에서 상승을 한 큰 테마들은 이런 기둥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 존재해요. 반대로 이런 기둥 종목이 없으면은 큰 건물을 짓기가 쉽지가 않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뼈대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후발주자들이 너도나도 치고 올라오는 경우예요. 특히 기둥 종목들이 이미 해가지고 4월 뭐 4일 이때까지 해서 종목이 상승 얼마나 했어요? 거의 2주 안팎돼서 1주 좀 넘어서 1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둥 종목이 이 정도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이게 중요한데 기둥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니까 상승률 100% 일주일, 2주일 만에 2주도 안 됐죠. 실거래일 따지면 1, 2, 3, 4, 5, 6 6일 만에 100% 가까이 상승을 하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단기간 지정 예고든 뭐 투경 예고든 뭐라도 이제 좀 부담스럽잖아요. 단기간에 상승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식은 차익 실현이 커지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차익 실현 욕구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땡겨 올리면서 시장에서 이 종목이 뭐 때문에 움직였는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세력들은 그걸 이용해요. 그래? 유리기판 지금 물론 애초에 올리기 전부터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깔아놓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기둥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이제 후발주자들 제가 요거 관심 테마에서도 한 이때쯤 말을 했던 거는 같습니다. 목금 이때쯤 이제 슬슬 그날인 것 같은데요. 딱 생각해 보니까 이런 애들 시간에 상한가 가는 거 보고서 이거 근데 후발주자들 움직이는 거 이제 좀 좋지는 않다. 이제 좀 슬슬 고점 만들 수도 있다. 그 부분이 보통 테마라는 게 후발주자들이 올라온다라는 건 뭐죠? 기둥 종목들이 이제 미친 듯이 오를 만큼 올라서 차익 실현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이 기둥에 대해서 대체하는 케이스가 좀 드뭅니다. 일반적인 테마는. 가끔 변수로 기둥, A 기둥이 있었는데, 막 이런 기둥들이 있었는데, 후발주자가 올라와서 이런 기둥들을 밀어내고 더 큰 기둥, 만드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정말 드물다는 거죠. 후발주자들이 올라오면서 이 대표적인 기둥이었던 종목들도 이제 슬슬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힘이 빠질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테마를 볼 때 고점에서 좀 이것만 피해도 사실 큰 하락을 좀 피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어떤 테마가 생기고 기둥 테마가 있나, 기둥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둥이 급등을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도 올라가고 이제 높아지면서 뭐 투경이든 뭐 증거금도 막히고 신용도 막히고 레버리지 막히면서 매수세가 더 들어오기 쉽지 않고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도 세지고 그러면서 그런 틈새를 노리고 뒤에서 이제 나도 밤나무요 하면서 따라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후발주들이 올라오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후발주도 그 재료 강도에 대해서 이런 슈팅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기둥 종목들에서 이제 힘이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후발주들이 움직이더라도 기둥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 테마에 대해서 어이씨 뭐야 피롭틱스, YC캠, 유리기판의 메인 종목들이었는데 힘이 빠지네? 그럼 이제 유리기판 좀 이제 테마 갔나 보다.
한물 갔나 보다. 이런 식의 움직임. 그리고 결국 대장주가 기침하면 2등주, 3등주, 4등주는 따라서 더 힘이 빠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테마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기둥 종목 급등했어. 막 50%든 100%든 200%든 급등했어. 근데 후발주자들이 미친 듯이 막 올라와. 그러면은 단기 고점을 나타낼 수도 있겠구나. 이거 슬슬 좀 고점일 수도 있겠구나. 긴장하면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조심조심 하면은 이런 부분을 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또 잘못 물리고 하면은 고점에서 순식간에 막 20% 30% 우습게 나오거든요. 더 밀리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서 풀베팅일 때 이제 진짜 풀베팅일 때 쫙 밀리면은 특히 레버리지 썼으면은 그냥 계좌 깡통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 매매를 할 때. 대신에 이게 또 다른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막 뉴스가 새로 공급되면서 그리고 이런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옛날 뉴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당연해요. 근데 이 부분 그냥 테마가 종목들이 기둥 종목들이 워낙 강하니까 뒤에서 세력이든 뭐 그 종목에 엮여 있는 뭐 작은 손이든 뭐든 해서 이거 뭐 특허 찾아봤더니 과거에 있네. 이거 한번 부각시키자. 뉴스 그냥 갖다 붙여. 기자분들한테 뭐 좀 돈을 주든가 해가지고 뉴스 갖다 붙이고 16년 3월이잖아요. 그리고 이 특허가 지금 당장 뭐 매출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폴리싱 장치 뭐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닦거나 뭐 그런 장치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얼마나 매출에 부각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 뉴스로 이 종목이 시총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여기서 30% 올라갔죠. 저 뉴스 하나로. 시총 1000억짜리인데 30%면 그냥 대충 잡아도 200억, 300억은 올랐겠죠. 그런 거. 주식시장은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해요. 왜? 세력들이 그냥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그냥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이해가 가면 오히려 좀 더 이상한 거죠. 이게 그렇게 매출이 잘 나오나? 생각을 하면은 상식선에선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세력주, 테마주들을 보다 보면은 갖다 붙이면서 움직이는 거, 뭐 이거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비슷하잖아요. 뭐 그 뭐라고 하죠? 요즘 밈이라고 하나요? 그냥 뭐 하나 딱 붙으면은 광기로 갔다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 그런 거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게 테마가 처음에 부각을 안 시켰잖아요. 잠잠했죠. 근데 왜? 뒤에서 갑자기 그 뉴스 붙이면서 인하하고 시간에 또 상승 보냈을까요? 앞에서 얘네가 미친 듯이 시장 분위기를 야, 유리기판 지금 매매해야 돼.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유리기판 뉴스 과거에 있었는데 이거 그냥 슬쩍 특징주 해가지고 붙이면은 순간적으로 개인들 매수세 쏠릴 수 있겠네? 야, 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좀 해먹자. 해가지고 뒤에 후발 종목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뒤에 움직인 애들일수록 좀 이런 식의 좀 부담 있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애들은 좀 잡주예요. 뭐 이렇게 반짝하고 그냥 바로 밀어버리잖아요. 이런 종목들 해가지고 그 후발주자들이 움직일 때 특히 이제 테마에 대해서 움직일 때 후발주자에서 적극적으로 매매해가지고 수익 더 잘 내야겠다. 이렇게 뭐 이거는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하거든요. 뒤에서 튀어오르는 게 지금 이 재료 강도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반응해 줄지, 최근에 얼마나 셌는지 그런 걸 생각해서 지금 이 키워드 붙여주면 그래도 5%, 10%, 20%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어. 그런 곳을 이제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직장인 분들은 특히 이 테마 슬슬 후발주자들이 막 움직이네. 이제 너도 나도 지가 대장이라고 뛰쳐나오네. 대장이 이제 사공이 여러 명이 생기면은 그 배는 어디로 가죠? 사공이 너무 많으면은 원래 가야 될 길로 못 가죠. 산으로 간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주식도 뚜렷하게 돈이 한쪽에 몰려야 되는데 이제 뒤에서 너도 나도 내가 대장이야 비켜 이 자식들아 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이 테마가 흔들흔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테마 단기 고점을 나타내는 징후 후발주자들 많이 올라오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하락을 좀 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테마 매매를 할 때는 세력주 테마 매매를 할 때는 후발주들 움직인다 싶으면 이제 조금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이것도 이제 관심 테마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렸던 거는 같습니다. 이때 해가지고 후발주자들 올라오는 거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제 얘네들 대장급들 좀 단기간에 많이 상승도 했고 그래도 종목들
워낙 강하니까 뭐 데이 트레이딩 같은 거는 좀 계속 보긴 봐야겠죠. 자, 이런 내용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또 휴일이 또 지나갔는데, 내일 또 화끈한 시장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